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수면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는 불편함과 그로 인한 불안, 또 가족들에게 느끼는 미안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해 왔습니다. 혹시 요즘 밤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끊기고 다음 날 하루가 전부 피곤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잠은 분명히 잔 것 같은데 아침이면 더 무겁고 더 지친 기분.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져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밤의 반복을 부드럽게 줄이고 다시 편안한 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담 없이 귀만 잠시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밤마다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드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깨고 싶지 않아도 언제 또 일어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죠. 이 걱정이 쌓이면 잠들기 전부터 긴장이 생기고 누워있는 시간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밤 동안 깊은 잠을 유지하는 리듬이 조금씩 흐트러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밤의 시계가 살짝 어긋난 상태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던 신호가 희미해지면 밤에도 마치 나처럼 몸이 깨어 있으려는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듬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유지하도록 돕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작은 자극에도 눈이 떠지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도 낮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밤에는 참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75세 안도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작은 방으로 이동해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혼자 있는 어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던 작은 소리들이 유독 크게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더 자주 깨어났고 한번 깨면 다시 자는데 1시간씩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지만 쉬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셨죠. 아침이 되면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낮 동안 졸음이 쏟아져 소파에 앉으면 곧바로 잠이 들었고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 상태가 2달쯤 이어지자 그분은 밤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오늘은 또 몇 번이나 깰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실제로 그 걱정 때문에 잠드는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는 상태였죠. 가족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자신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한다고 느끼셨습니다. 밤에 깬다는 사실보다 몸이 걷잡을 수 없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면을 돕는 규칙을 아주 조금만 되돌려도 깬다, 긴장된다, 더 깬다는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잠에 들기 10분 전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심호흡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잠을 잘 자야 한다는 목표 대신 그냥 쉬어본다는 마음으로 누워보세요.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할까요? 더 줄일 수도 없는데 더 계속 깨는 이 반복은 왜 멈추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밤에 몸이 깨어나는 이유가 수분 섭취량 하나 때문이라면 밤에 물만 안 마시면 모든 일이 해결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소변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조절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아무리 물을 줄여도 밤 생산량이 줄지 않습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은 활동하면서 수분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소변을 자주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반대로 몸이 수분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잠을 자는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쉴 수 있죠. 이 전환을 돕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낮 동안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다리와 발에 수분이 고이게 됩니다. 이 수분은 누우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았어도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68세 백인숙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저녁 7시 이후 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과일도 드시지 않았고 식사 중에도 국물을 최대한 피하셨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했는데도 자는 시간부터 새벽까지 3번 이상 깨는 일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이 너무 말라서 잠들기가 더 어려워졌고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시면 또 밤에 깰까봐 참았고 그러다 보니 낮에도 갈증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거칠어지고 변비도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한 달 넘게 이 방법을 고집했지만 밤에 깨는 횟수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 동안 기운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날이 많아졌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불편함만 커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 방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 조절이 아니라 밤 동안 수분을 머무르게 하는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갈증과 긴장은 오히려 잠을 짧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몸이 수분 부족 상태에 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각성을 유도해 잠을 더 얕게 만듭니다.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8시 이후만 가볍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셔야 몸이 정상적으로 수분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두 모금으로 입과 긴장을 완화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오히려 밤의 갈증을 줄이고 편안한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화장실에 가면 실제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계속 가고 싶은 느낌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하는 불안이 더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혹시 화장실에서 돌아와 누웠는데 또 마려운 것 같아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장고 역할을 하는 방광이 예전만큼 넉넉하지 못해질 수 있습니다. 방광벽이 단단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면 많이 차지 않아도 꽉 찬 것처럼 신호가 올라옵니다. 마치 풍선이 오래되면 잘 늘어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충분히 팽창하면서 소변을 400에서 500 정도까지 편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고 벽이 두꺼워지면 200에서 300만 차도 마려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반도 차지 않았는데 몸은 가득 찼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방광을 조이는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끝까지 비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금방 또 마려운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잠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71세 윤기남님은 잠든 지 1시간 반이 지나면 꼭 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쯤 깨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1시간 반이 1시간이 되고 나중에는 40분마다 깨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누웠지만 또 언제 마렵지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와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길었지만 실제로 잠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리에 누워 있었던 시간과 실제로 쉰 느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외출할 때는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했고 차를 타고 조금만 멀리 가도 불안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스러워져 점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도 기운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또 화장실 걱정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실제로 나온 양을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토록 마려웠는데 막상 나온 것은 몇 모금 정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많이 찬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이라는 걸. 이 신호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예민해진 몸의 반응일 뿐입니다. 예민함을 부드럽게 덜어내는 활동을 밤 루틴에 넣으면 이 반복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과 음료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탄산 쓴 음료를 멀리하세요. 커피와 녹차는 물론이고 탄산음료와 매운 음식도 방광을 자극합니다. 또 저녁 시간에 다리를 10분 정도 올리고 누워 있으면 다리에 쌓인 수분이 미리 배출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처음 듣는 분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바나나 하나로 밤에 깨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바나나에는 물의 균형을 잡아주는 칼륨과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수분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다리와 발에 수분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 주변 근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누그러뜨려 작은 자극에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바나나에는 숙면을 돕는 성분이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먹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서서히 밤을 향해 작용합니다. 66세 조말수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일 하나로 밤에 깨는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방법들을 다 시도해봐도 나아지지 않았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에 바나나 한 개를 먹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밤에 두세 번씩 깼고 다시 잠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은 계속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깨는 시간이 조금씩 늦춰졌습니다. 보통 자정 무렵 깨던 것이 새벽 1시, 2시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넘게 뒤척였는데 30분 안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에는 2번 깨던 밤이 1번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한 번만 깼습니다. 3주째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잔 것입니다. 그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거나 새벽에 딱 한 번만 깨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외출할 때 화장실 걱정을 먼저 하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시간과 양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한계를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더 큰 힘을 냅니다. 오후 5시가 가장 좋은 이유는 저녁 식사 전이라 소화에 부담이 없고 잠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 성분들이 천천히 몸속에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는 검은 반점이 살짝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푸른 바나나는 소화가 어렵고 너무 무른 바나나는 당분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검은 반점이 몇 개 보이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단독으로 드세요. 바나나의 효과를 온전히 느끼려면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의 길어진 각성은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활력과 표정, 감정까지 모두 흔듭니다.
그래서 해결도 수면만을 보는 좁은 방식이 아니라 일상의 조각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혹시 밤을 잘 자지 못한 다음 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짠 음식, 늦은 카페인, 수분 많은 과일 같은 저녁 습관이 밤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소금은 몸에 수분을 붙잡아두기 때문에 저녁에 짜게 먹으면 밤 동안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6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저녁에 먹으면 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저녁 후식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밤에 자주 깬다면 과일을 먹는 시간을 오후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조절이 반복되면 다시 몸은 밤에는 쉬고 아침에는 깨어나는 그 본래 리듬을 기억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며칠만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도 몸은 그 패턴을 학습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79세 위정혜님은 자신을 오랫동안 잠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잠이 많지 않았고 조금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밤새 뒤척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더 심해져 밤에 4~5번씩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권유해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국에 소금을 덜 넣고 오후 5시에 바나나 1개를 먹고 저녁 산책 후 다리를 10분 올리고 누워있는 것.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뭐가 도움이 되겠나 싶었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에 여러 번 깼고 낮에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는 횟수가 4번에서 3번으로 줄었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3주째가 되자 2번만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오늘은 또 몇 번이나 깰까 하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겼고 아침까지 한두 번만 깨거나 아예 깨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웠는데 이제는 해가 뜨면 기분 좋게 눈이 떠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가족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놀아줄 여유도 생겼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 반응할 줄 아는 아주 정직한 존재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반복하면 다시 잠이 편안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또 하나를 더하고 모레는 그 2가지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염 저녁과 다리 올리기 10분, 그리고 바나나를 오후 5시에 먹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한 달 뒤 밤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불빛을 낮추고 조용한 호흡을 10회 반복하세요.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큰 결심이 필요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밤을 되돌려 줍니다. 다시 편안하게 잠드는 경험, 새벽까지 잠이 끊기지 않는 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벼운 몸과 얼굴을 충분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라도 단 한 가지라도 시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바나나 1개를 오후 5시에 먹어보는 것, 저녁 식사에 소금을 조금 덜 넣는 것, 잠들기 전 다리를 10분 올리고 누워있는 것. 이 중 하나만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회복할 힘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밤이 다시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불편을 겪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오래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이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도 몸이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드릴 조언 몇 가지는 약도 아니고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부엌에서, 잠자리에서, 그리고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도 새벽에 두세 번씩 깨셨나요? 잠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자다가 자꾸 눈이 떠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밤마다 자꾸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잦아지니까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가 맞나 싶었습니다. 밤에 깨는 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세 번, 네 번이 되면 아침에 피곤이 풀리지 않으시잖아요. 낮에도 졸리시고 기운이 없으시고요. 나중에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 이게 꼭 방광 때문이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염증과 혈관 상태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노화라고 단순하게 묶어서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방광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밤에는 자꾸 깨시죠. 이게 바로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73세 정혜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모든 검사는 정상이었는데도 밤에 4번씩 깨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만 하니까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낮에 무릎도 자주 붓고 손발도 차가우시고 몸 여기저기가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염증이 쌓여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시고 짠 음식을 줄이시고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한 번만 깨시게 됐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이렇게 가볍기는 처음이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나이 때문이야 라는 말 뒤에는 종종 진짜 원인이 숨어 있다는 걸요. 우리 몸은 참 똑똑합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주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검사는 정상인데 밤에 자꾸 깨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방광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인지를요.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밤에 자주 깨는 게 정말 방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기 싫어서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십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박영자 어르신도 그랬어요. 물만 마시면 잠 못 자니까 아예 안 마신다고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물을 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안 마시는데도 밤에는 여전히 두세 번씩 깨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몸은 탈수 상태가 되면 오히려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기 위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몸이 비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소변이 더 자주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게다가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걸쭉해지니까 심장도 더 힘들게 일하고 혈압도 오르기 쉽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까? 그분은 70세이신데 정말 물을 극도로 아끼셨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그리고 저녁은 거의 안 드셨어요.
하루 물 섭취량이 500ml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밤에는 3번씩 깨시고 낮에는 늘 입이 마르고 피부도 건조하고 변비도 심하셨습니다. 혈압약도 드시는데 혈압이 잘 안 잡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저녁에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만 천천히 마셔보시라고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도 아니고 딱 미지근한 정도로요. 처음엔 그분이 말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당연히 더 자주 깰 텐데 뭔 소리냐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은 여전히 3번 깨셨는데 사흘째부터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한 번만 깨시게 됐어요. 2주 후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더 마시는데 오히려 덜 깬다고요. 게다가 낮에 입도 덜 마르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변비도 많이 나아지셨고요. 이게 바로 몸의 원리입니다. 물을 적절하게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신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밤에 갑자기 소변이 쏟아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안 마시면 몸이 비상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되는 거죠. 핵심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는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그 물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이 생기고 방광에 갑자기 쏟아지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물이 두려워서 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밤에도 물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당장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과 온도를 조절해 본다. 그 작은 변화가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소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는 말을 평생 들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소금을 극단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도 거의 간 안 한 것만 드시고 반찬도 싱겁게만 드시고 김치도 덜 짠 것만 찾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소금이 몸에 필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수분을 잡아주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야 제대로 일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다 나트륨 덕분입니다. 이게 너무 부족하면 몸이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밤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6세 이말순 할머니도 저염식을 너무 철저히 하셨습니다. 딸이 건강을 챙겨준다고 소금을 거의 안 넣고 요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몸이 항상 건조하셨고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깨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손발도 자주 저리고 기운도 없으셨어요. 혈압은 정상인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까 하루 소금 섭취량이 2g도 안 됐을 것 같았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5g 정도인데 그분은 그것의 절반도 안 드시는 거죠. 물론 짜게 먹는 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그게 밤소변이나 다리 부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딸분과 상의해서 식사에 아주 약간의 소금만 다시 추가했습니다. 국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고 반찬도 완전히 싱겁지 않게 적당하게 간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2주쯤 지나니까 그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다리가 덜 붓고 손발 저림도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생기셨어요.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전해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시더랍니다. 특별히 약을 바꾼 것도 없는데 수치가 좋아졌다고요? 그분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소금을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결국 중요한 건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먹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지나친 공포는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짜게 먹으면 안 되지만 아예 안 먹어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극단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중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금을 너무 무서워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부터는 소금을 완전히 제거가 아니라 적절히 유지로 바꿔보세요. 몸은 균형을 좋아하는 곳이니까요.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좋은 소금을 아주 조금씩만 사용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몸의 균형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과 물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레몬이죠. 레몬이라고 하면 그냥 새콤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레몬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레몬은 혈액을 맑게 하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관 안쪽에 붙어 있는 찌꺼기나 염증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수분을 잡아주고 레몬은 그 수분이 잘 순환하도록 돕는 거죠. 마치 소금이 길을 만들면 레몬이 그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67세 최명자님은 다리 쥐 때문에 밤마다 자다가 소리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엔 하루에 두세 번씩 다리에 쥐가 나셨어요. 밤에 자다가 깨는 건 물론이고 낮에 걷다가도 갑자기 다리가 굳어서 한참 주물러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다고 해서 영양제도 먹어보셨는데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해서 혈액순환 약도 먹어보셨는데 역시 그대로였어요. 그분은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외출하는 것도 두렵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고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천천히 마셔보시라고요. 레몬은 통째로 짜는 게 아니라 얇게 썬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은 여전히 다리 쥐가 났는데 사흘째부터는 강도가 약해지더랍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밤에 쥐 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주쯤 지나니까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원리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소금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레몬의 구연산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는 거라고요. 다리 쥐는 대부분 근육에 산소와 미네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더 신기한 건 그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얼굴 부기도 덜하고 손발도 따뜻하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됐다고요. 이건 약이 아니라 자연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몸 안에서 균형이 맞춰지도록 돕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해롭지는 않습니다. 천연 재료이고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니까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밤 이렇게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좋은 소금 아주 조금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천천히 마셔보는 겁니다. 작은 한 잔이 몸의 리듬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몸은 작은 관심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밤에 자주 깨면 아침이 무겁고 하루가 피곤합니다. 낮에는 졸리고 외출이 줄고 말수가 줄고 표정까지 어두워집니다. 저도 부모님이 그러셨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몸이 힘드시니까 마음까지 힘들어지시는 거요. 웃음이 줄어들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숙면이 돌아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침에 눈이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이런 회복의 시간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고치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제가 아는 71세 노성호 어르신은 밤마다 깨는 습관 때문에 낮에도 늘 침대에서만 계셨습니다. 일어나도 기운이 없어서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다시 누우시거나 그러셨어요. 가족들이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TV만 멍하니 보시고 표정도 늘 어두우셨습니다. 그분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러다가 치매라도 오는 거 아닌가 싶으셨대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만 하니까 답답하기만 하고요. 그런데 그분도 잠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과 레몬을 넣어서 마시고 방 온도도 적절하게 맞추시고요.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에 두세 번씩 깨셨어요. 그런데 3주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고 느끼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예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커피를 타서 드시고 신문도 읽으시고 창문도 여시더랍니다. 가족이 산책 가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시면서 따라 나가셨어요. 처음엔 집 앞만 도는 정도였는데 점점 거리가 늘어나서 나중엔 30분씩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인사만 하고 지나가셨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거시고 웃으시고 그러시더랍니다. 가족들이 제일 놀란 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웃음이 많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다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대요. 그분 따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다고요. 이게 정말 잠 때문이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구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활동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삶도요. 여러분도 밤에 자주 깨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몸은 언제든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 한 잔이 그리고 편안한 잠이 당신 몸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은 거창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작은 지혜들입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제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밤이 좀 더 편안해지고 아침이 조금 더 밝아지고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늘어나고 외출이 늘어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오늘 밤 그 한 잔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좋은 소금 아주 조금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을요. 당신의 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